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들은 전문가로서 자기가 속한 분야에서 탁월함을 드러냅니다. 요리, 미용, 어학, 운동, 의술, 연기, 스피치, 설계, 창작, 건설, 디자인, 각종 서비스 분야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며 인정을 받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타고난 천재일까요? 2018년 6월 손흥민의 아버지 손훈정 씨는 한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흥민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갑자기 만들어진 선수가 아니다. 우리는 1만 시간의 법칙을 믿고 지켰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법칙으로 매일 3시간씩 훈련할 경우 약 10년, 하루 10시간씩 투자할 경우 3년이 걸린다는 이론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은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에디슨의 말을 증명합니다. 탁월한 재능을 타고난 천재라도 진정한 전문가, 마스터, 프로가 되기까지 시간을 투자해 연습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성공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들여 자기 분야에서 철저하게 준비했으며 실패와 좌절을 겪었는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숨쉬기를 계속하는 것처럼 자기를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자기 인생의 생명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어느 쪽의 일에서 자기 이름을 날리고 싶은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은 것인지 10년, 20년, 30년, 40년 후 그 일에서 가슴 벅찬 보람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분명히 당신을 가슴 뛰게 하는 일이 한 가지 이상 자신의 가슴 속에서 불타고 있을 겁니다. 여러 경험과 활동을 통해 숨은 그것을 찾고 거기에 맞춰 자신을 설계해 봅시다. 일론 머스크는 22세기를 바꿀 인물로 꼽힙니다. 그의 도전에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우주여행 프로젝트 스페이스 X와 우주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꿈을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독특한 캐릭터로 영화 아이언맨의 감독 존 페브로가 주인공 토니 스타크의 모델로 삼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197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독학했으며 12살에는 비디오 게임 코드를 직접 짜서 $500에 팔기도 했습니다. 17살에 캐나다로 이사해 킹스턴의 퀸즈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이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로 편입해 물리학과 경제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1995년에는 물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스탠퍼드 대학교에 들어갔지만 이틀 만에 자퇴합니다. 이유는 인터넷과 재생에너지, 그리고 우주에 관한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24살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집들을 설립했습니다. 4년 뒤 2,200만 달러의 회사를 매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금융 서비스 엑스닷컴을 설립, 이메일 결제 서비스 페이팔을 합병합니다. 3년 뒤 이베이의 회사를 15억 달러에 팝니다. 이제 그의 도전은 우주 발사형 비행체, 쉽게 말해서 우주 로켓입니다. 단순히 로켓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한 저가형 우주여행과 화성 식민지 사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는 목표를 위해 2002년 6월 설립한 세 번째 회사
스페이스 X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일론 머스크는 최고 경영자를 맡았고 동시에 발사체의 디자인까지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어느 것에든 도전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비롯해 주변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인류와 지구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에디슨이나 벨, 라이트 형제의 도전 덕분에 오늘날 우리의 편리함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발전은 없었을 것입니다. 절약하면 흔히들 돈을 떠올리지만 시간 또한 구두쇠만큼 쪼개고 아껴서 써야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돈만큼이나 시간의 운용에 따라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구두쇠가 되라는 말 앞에서 우리는 손을 놓습니다. 시간을 쪼개고 아낄 묘책이 없어서입니다. 시간을 쪼개서 쓰라는 말은 절대 시간에 전전긍긍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시간의 주인으로서 시간을 쥐락펴락 해보자는 제안입니다. 시간관리 전문가 로라 벤더캠은 시간 전쟁에서 시간은 굉장히 탄력적이다. 시간을 더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내가 쓰려는 용도에 맞춰 시간을 늘릴 수는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정한 속도를 가진 시간이 탄력적이라는 제시 자체가 아이러니하지만 같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효율을 창출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 앞에 오르지 못할 나무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동력이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을 떠올리게 됩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없습니다.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를 세웠다면 스스로 돌다리를 놓아봅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격하게 목이 마릅니다. 목표는 127층 높이에 있어 목이 꺾일 듯 젖히고 쳐다보아도 꼭대기가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돌멩이부터 날라야 합니다. 디디고 올라갈 그 무엇을 발 아래 놓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공을 이룬 사람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졌기 때문에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열악했고 몸도 허약했을지도 모릅니다. 장애물을 더 많이 만나고 드센 바람에 더 많이 몸을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이 밟아야 할 단계를 알았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돌멩이를 나르며 디딤돌을 놓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과 돌멩이 하나를 나른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같은 일을 반복했을 뿐 아니라 나무로 지지대를 만들었습니다. 밟고 올라선 단계가 일순간 자신의 작은 실수로 무너지지 않도록 점검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기록하고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갈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노력했습니다. 바로 이 실천력이 실패한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온전히 나로 살지 못하는 느낌, 후회와 다짐을 거듭하다 보니 어떻게 라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름 거는 일은 어떻게 찾을까?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매일 다양하고 다채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현실에서 그저 열심히 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갖가지 문제에 일일이 대응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거는 삶을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해답을 찾자면 자기 관리가 아닐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은 온전히 자기 몫입니다. 상황이나 여건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자기 자신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던 방식을 리셋해 보세요. 어제와 다르게 살아갈 묘수를 찾는다면 이것이 하나의 대안입니다. 퍼스널 리셋은 그 방법과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쑥이 서점 팔방미인 영숙씨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또 만나요. 안녕.